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맨하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최초의 국가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물리학자 오펜하이머가 이끌었고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여러 다른 과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으며 미국 전역의 여러 비밀 연구시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독일과 일본이 각각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또한 미국과 소련 사이의 군사적 대결과 핵 위협으로 인해 미국은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핵무기는 미국이 경제, 군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요소였으며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비록 미국의 핵무기 개발과 생산은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었지만 이는 미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주 엘라모고도에서 원자폭탄의 첫 번째 성공적인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트리니티로 알려진 이 테스트는 플루토늄 기반 폭탄의 폭발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 폭탄은 폭발적인 폭발과 강렬한 열의 형태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트리니티 실험의 성공은 일본에 대한 원자폭탄 사용의 길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1945년 8월 6일과 9일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개의 원자폭탄을 투하하였고 이 폭격으로 약 20만 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 민간인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핵무기의 설계와 능력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했습니다. 미국은 1952년에 최초의 열핵 실험인 수소폭탄을 실험했습니다. 수소폭탄은 핵융합 반응을 이용해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며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폭격기, 미사일 잠수함을 포함한 다양한 핵무기 운반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개발로 미국은 원거리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고 핵전쟁이 가능해졌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기권과 해양에서의 핵무기 실험을 제외하고는 핵무기를 냉전 억제력으로 사용했고 상호학증 파괴 위협은 전면적인 핵전쟁을 막는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약 3,800개의 핵탄두로 추정되는 대규모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상 기반 미사일, 폭격기 및 잠수함 발사 미사일로 구성된 핵 운반 시스템의 핵 3대 배치를 유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의 필요성과 도덕성 및 잠재적 사용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을 계속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직후인 194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습니다. 소련의 핵 프로그램은 물리학자 이고르 쿠르차토프가 주도했으며 소련 정부로부터 자금과 지원을 받았습니다. 소련은 1949년 8월 첫 번째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 실험은 성공적이었고 소련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냉전 시대에 소련과 미국은 더 강력하고 진보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핵무기 경쟁을 벌였습니다. 소련은 1955년 자체 수소폭탄을 개발하였고 폭격기, 미사일, 잠수함을 포함한 다양한 핵무기 운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소련은 195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소련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비밀에 쌓여 있었고 1954년까지 핵무기 보유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핵무기는 실제 분쟁에서 사용된 적이 없지만 여러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소련은 1949년 첫 핵실험을 실시했고 냉전 기간 내내 핵실험을 계속해 1990년 마지막 실험을 했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소련의 핵무기를 물려받아 세계 2위의 원자력 강국이 됐습니다. 러시아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핵무기를 유지하고 현대화했으며 현재 약 4,49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정책은 특히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와 같은 문제에 대한 러시아와 미국 간의 긴장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몇 년 동안 논쟁과 우려의 대상이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핵전쟁 가능성은 여전히 중요한 관심사이며 군비 통제 협정 및 기타 조치를 통해 핵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된 직후인 195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 소련에서 교육을 받은 물리학자이자 정치가인 펑더하이가 이끌었습니다. 중국은 1964년 10월 16일
신장 자치구의 롬누루 핵실험장에서 첫 번째 핵실험을 실행하였고, 이 실험으로 중국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핵무기 정책은 방어 목적을 위해 작지만 효과적인 핵무기를 유지하려는 최소 억제 원칙으로 특징지어져 왔습니다. 중국은 수년에 걸쳐 수많은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가장 최근의 실험은 1996년에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및 비핵화 조약을 비롯한 여러 군비 통제 협정에 참여했습니다. 중국은 무력 충돌에서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한 적은 없지만 1996년 대만 해협 위기 동안 중국은 미국이 분쟁에 개입한다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특히 국가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로 남아있습니다만 군비 통제 협정 및 기타 조치를 통해 핵 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핵 억지력으로도 알려진 영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1940년대 올더마스턴의 AWRE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핵무기 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영국은 1952년 10월 3일 호주 서부의 몬테벨로 제도에서 코드명 허리케인이라는 최초의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 실험으로 영국은 미국과 소련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영국은 미국에서 인수한 폴라리스 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하여 자체적인 핵무기 운반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핵무기는 1980년대 트라이던트로 알려진 새로운 잠수함 기반 시스템의 개발과 함께 이후 수십 년 동안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영국의 핵무기 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지력을 유지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핵 공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억지력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은 또한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 및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비롯한 수많은 군비 통제 협정에 참여해왔습니다. 영국은 무력 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영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민간인이나 환경에 해를 끼친 사건이나 사고에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특히 국가의 핵무기 유지 및 현대화와 관련된 비용 및 위험에 대한 우려에 비추어 지속적인 논쟁과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영국이 나토에 가입되어 있고 다른 형태의 억지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핵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영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영국의 국방 전략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랑스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이후 프랑스가 독립과 안보를 주장하면서 195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물리학자 피에르 오제가 이끄는 프랑스 과학자들과 함께 미국과 소련과는 독립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프랑스는 1960년 2월 13일 알제리 사하라 사막의 레간 시험장에서 첫 번째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 실험으로 프랑스는 미국, 소련,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이후 수십 년 동안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폭격기를 포함한 다양한 핵무기 전달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두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으며 총 210회의 핵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는 또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및 비확산 조약을 비롯한 여러 군비 통제 협정에 참여했습니다. 실제 핵무기 사용 측면에서 볼 때 프랑스는 무력 충돌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프랑스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특히 핵무기 유지 및 현대화와 관련된 비용 및 위험에 대한 세계적인 군축 노력과 우려의 맥락에서 지속적인 논쟁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핵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프랑스 국방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인도가 영국 통치로부터 독립한 직후인 194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원자력 및 핵의학 연구를 포함하여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사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960년대에 인도는 이웃 국가인 중국과 파키스탄의 위협에 직면하여 전략적 독립과 안보를 주장할 목적으로 핵무기 능력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1974년 5월 18일 라자스탄의 포크란 시험장에서 첫 번째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이 실험은 인도의 핵보유국의 배타적 클럽에 진입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인도는 이후 수십 년 동안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폭격기를 포함한 다양한 운반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두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했습니다. 특히 인도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한 점에서 지속적인 논란과 국제적 조사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1998년 인도는 포크란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실시했고 이는 국제적 비난을 불러일으켰으며 파키스탄의 핵실험 물결을 촉발시켰습니다. 인도는 아직까지 무력 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핵무기로 인해 민간인이나 환경에 해를 끼친 사건이나 사고에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도는 새로운 시스템 개발과 핵무기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1970년대 초 인도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위협에 대응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아울 하크 장군을 포함한 파키스탄 군부 및 정치 지도자들이 주도했습니다. 파키스탄은 1998년 5월 28일 발루치스탄 주에서 첫 번째 성공적인 실험을 하였고 이 실험으로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7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한 최초의 무슬림 국가가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특히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과 군사 통치의 역사에 비추어 지속적인 논란과 국제조사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의 긴장의 원인이 되었으며 두 나라는 지역 불안정과 핵 분쟁의 위험에 기여한 핵무기 경쟁에 참여했습니다.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만 1999년의 카르길 전쟁과 카슈미르 분쟁 지역을 놓고 인도와 계속되는 갈등을 포함하여 여러 상황에서 억지력과 정치적 영향력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했습니다. 파키스탄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핵 확산에 대한 우려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특히 파키스탄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를 지원한 역사와 북한과 이란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핵 개발을 지원하는 파키스탄 과학자의 역할에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 외국의 침략을 억제하고 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핵무기를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핵심 도구로 본 북한 지도자 김정일이 주도했습니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첫 핵실험을 하였고 이후로 핵 능력과 전달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고안된 여러 미사일 테스트뿐만 아니라 몇 차례 더 핵실험을 수행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은 상당한 수준의 비밀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으로 특징지어져 왔습니다. 유엔과 다른 국가들로부터 다양한 경제제재와 외교적 압력에 직면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 외에도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북한의 공격적인 언사와 행동으로 인해 핵 분쟁의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정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외교적 관여와 경제적 압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의 주요 도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 핵무기 프로그램은 1948년 건국 당시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 국가들로부터 다양한 안보 위협에 직면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재래식 군사 능력을 개발하려고 했지만 곧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핵무기를 포함한 더 진보된 무기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 최초의 핵무기를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 데이비드 버그만이 이끌었습니다. 버그만은 이스라엘 국가 안보를 위한 핵무기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른 과학자 및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아 핵 프로그램 개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핵 프로그램은 계속 발전하여 1979년에 첫 번째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국제사회, 특히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지속적인 분쟁이라는 맥락에서 중요한 우려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는 지역 세력 균형의 주요 요인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란과 같은 다른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